네, 반갑습니다. 리얼 미국 주식입니다. 오늘 리얼 미국 주식은 엔비디아, 테슬라 다시 폭발적인 상승 시작인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고, 최근에 미국 중요한 뉴스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볼 데가 없다 또는 찾아보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 무료 텔레그램에서 뉴스를 실시간으로 정보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메인에 링크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저희 무료 텔레그램 이렇게 화면에 뜨니까요. 뜨는 뉴스들, 그다음에 정보들 실시간으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위에 저희가 시장 고점 저점 확인할 수 있는 보조 지표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사용하는 법까지 만들어 놨으니까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텔레그램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파월 의장의 이번에 낙관론 발표가 났습니다. 시장이 조금 하락하고 있었는데 급반등을 한 이유가 파월 의장의 낙관론이 나오면서 상승했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미국 경제는 좋은 위치에 있으며 고용 시작은 견조하고 인플레이션도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실제 고용 보고서가 이 고용 같은 경우에는 예상보다 낮게 나왔고 실업률은 예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긍정적인 낙관론을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1년 이후 시계로 확장해 보면 대부분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는 안정적이고 우리의 2% 물가 목표에 부합한 상태로 남아 있다. 그러니까 이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잠깐은 뭐 흔들릴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안정화되는 구조에 지금 들어와 있다. 너무 뭐 인플레이션 걱정하지 마라, 뭐 이런 분위기인 거죠. 최근 소비 둔화 가능성을 시사하는 지표가 나온 것에 관련해, 그러니까 뭐 소비자 심리 지수라든가 뭐 소비자 신뢰 지수라든가 실제 소비와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게 뭐 나온 건데 이게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 실제 이 심리 자체가 과연 이 소비가 늘어나는데 또는 줄어드는데 영향을 주는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맹신하지 마십시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 지표는 최근 몇 년간 소비 성장에 있어 좋은 선행 지표가 되지 못해왔다.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심리 지표인 거지. 이 실질적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소매 판매 지수라든가 아니면은 PC라든가 이런 것에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이어지는지 확인해 봐라. 너무 과민 반응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것만 봐도 뭐 파월 의장이 시장에 대해서 나쁘다라는 느낌보다는 긍정적이다라는 방향으로 얘기를 많이 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조금 나쁘지 않게 흘러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럼 지금 시장을 흔드는 요인인 제가 항상 강조를 했었던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의 영향이 어떻게 되고 있나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확인해 보면 현재 일본 국채가 아직도 2.5%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차이겠죠. 일본의 보험사나 운용사가 일본 국채로 넘어갈 만한 수준이다. 근데 이거는 그냥 천천히가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넘어갈 만한 수준이기 때문에 증시 하방에 압박을 주는 수준이 2.5 이상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미국 국채 30년은 그래도 반등을 하긴 했지만 제가 굳이 미국에 투자해야 되는 수준인 4.9%는 한참 모자르죠.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일본으로 자금이 넘어가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영향이 시장 하락의 압박을 제일 많이 주고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지금 N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도 148엔입니다. 제가 150엔 위로 올라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동안에는 사실 152엔에서 150엔을 어떻게든 지켰었는데 한번 깨지고 나니까 사실 올라가기가 더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좀 안정화되려면 적어도 이 148엔에 있는 게 150엔 위로 치고 올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강세인 엔화가 조금 약세로 돌아서던가 아니면 달러가 조금 강세로 돌아서던가 그런 부분이 조금 필요하다는 거죠. 아직은 좀 불안한 위치에 있다. 그래서 완전히 시장이 뭐 저점입니다. 완전히 시장이 이제 막 급반등 시작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뭐 이것만 우리가 확인하면 끝인가요? 아니죠.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라고 한다면 사실 일본의 금리가 과연 인상이 될까? 아니면은 동결이 될까? 이 부분을 좀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확인해 보니 일본 은행이 오는 18일에서 19일, 그러니까 3월 18일에 19일에 이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에 지금 30년 국채 금리가 막 치솟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 금리 인상이 될지 또는 동결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냥 그럴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라는 부분에서 올라간 겁니다. 근데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인 단기정책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리 인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분위기가 흘러나왔었는데 전망치로 보면은 동결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인 거죠. 그래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지금 세상이 좀 흉흉한데 내가 괜히 돌발 행동했다가 괜히 임팩트 또 줘버리면은 또 내 잘못으로 또 넘어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사실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분위기상. 지금 다른 나라들 다 미국에서 관세 때리고 있는데 갑자기 일본이 뭐 했다가 시장 흔들어 버리면 이 트럼프의 시선이 일본으로 가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은행이 추가 인상에 앞서 지난 1월 금리 인상 영향을 평가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지금 1월에 금리 인상을 했는데 2월 지금 3월 아직 지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이 금리 인상이 그래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줬냐 안 줬냐를 확인해야 추가 인상을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바로 인상하기는 조금 급하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달 정책회의를 앞두고 일본은행이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인상할지 동결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지표를 검토할 것이라고 진단했는데요.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이 세계 경제 부분에서도 영향을 많이 안 주고 싶어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1월에 금리 인상한 게 시장에 영향을 얼마나 주고 있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단 좀 동결하는 방향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 알 수 있는 건 여기서 이제 지금 우리가 미리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선반영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일본이 동결을 한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엔화라든가 아니면은 금리가 떨어질 수 있어요. 엔화는 일부 약세, 그 다음에 금리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상한다는 전망에 증시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인상을 한다. 그래도 미리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엄청난 임팩트를 줄 것 같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바로 3월 14일 미국 예산안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이 9월 10월에 임시 예산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임시 예산안이라는 게 1년을 아예 예산을 짜서 올린 게 아니라 3월 14일까지만 예산안을 짜자 해서 예산안이 이때까지만 나와 있어요. 그럼 뭔 소리냐? 15일부터는 미국에서 쓸 돈이 없다는 거예요. 미국에 쓸 돈이 없으면 우린 그걸 셧다운이라 부릅니다. 자, 웬만한 이 국가기관 중요한 거 빼고는 다 문을 닫아요. 그게 셧다운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의회는 오는 3월 14일까지 연방정부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하고 마감일까지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요 연방기관 부분적 폐쇄가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꼭 진행돼야 되는 거 제외하면은 다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게 우리는 셧다운이라 부르죠. 그래서 미국 정부는 1981년 이후 10차례 정도 셧다운을 겪었고요. 이 중 3건은 일주일 이상 지속된 대규모 사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사태가 있었던 시점이 그 당시 이제 트럼프 정권 때도 대규모 사태였죠. 자, 하원은 오는 11일 임시 예산안에 대해 투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러니까 예상입니다. 알 수 없어요. 단순 연장되는 임시 예산안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얘기했던 뭐 감세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 포함되는 게 아니라 일단 예산안부터 연장하고 다른 거 좀 얘기해보자. 뭐 이런 분위기로 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왜 이거저거 다 협상하려다 보면은 이거 내가 봤을 때는 협상도 안 되고 바로 셧다운 들어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3월 14일 이전 예산안 결과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14일까지 끝내야 돼요. 안 끝나면 바로 이제 영향 줍니다.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두 가지 방향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셧다운이 된다, 안 된다 두 가지거든요. 그럼 가능성은요? 모릅니다. 사실 가능성이라는 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예산안이 셧다운되는 게 엄청 길어지는 경우가 아까 얘기했지만 얼마 안 돼요. 뭐 하루, 이틀 뭐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 하루 이틀 정도는 왔다 갔다 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최근 2000년대 이후에 셧다운을 했을 때 증시에 어떤 영향을 줬을까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2000년 이후 미국 셧다운입니다. 그래서 2013년, 2018년 1월, 2018년에서 19년. 왜냐면 이게 12월부터 해가지고 19년 초까지예요. 그래서 이제 35일이고 3일, 16일 폐쇄가 진행됐거든요. 그럼 실제로 이게 시장에 얼마나 반영을 줬을까? 그래서 결론만 내면은 모두 시장에 대단한 영향은 없었습니다. 셧다운 된다고 해서 시장이 밀린 것도 아니고 셧다운 된다고 해서 시장이 뭐 크게 흔들리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셧다운 된다고 시장 급락하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것보다는 좀 더 근본적인 아까 얘기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나 아니면은 실제 이 뭐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부채한도 인상이라든가 TJ 잔고 이런 유동성에 좀 더 집중하는 게 맞지. 우리가 뭐 셧다운 됐다고 해서 시장 밀리고 안 된다고 해서 오르고 그럴 거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에 좀 집중해서 확인해 보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3월 6일 TJ 잔고입니다. 재무부의 통장이고요. 보시면은 5,290억 달러죠. 제가 얘기하고 있어요. 2월 28일부터 5,590, 5,660, 5,320억 달러, 그다음 5,220억 달러, 5,290억 달러. 지금 5천억 달러에 거의 우주 방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뭔 소리냐? 둘 중 하나죠. 돈을 안 쓰거나 또는 돈이 들어오고 있거나. 네, 지금이 세금이 들어오는 시기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많이 들어오는 게 4월이다. 근데 지금도 이 정도로 방어를 하고 있다는 건 분명 들어오는 세금이 적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뜻은 4월에 들어올 세금이 엄청 많을 수도 있겠구나. 왜 지금도 이 정도인데 4월에 들어오는 세금이 정말 과거에 들어왔던 4천억 달러 또는 뭐 3,500억 달러 요 정도로 돈이 많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는 거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생각보다 4월에 저는 이 TJ 잔고가 차오른다 해도 세금이 들어온다 해도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4월에 세금으로 한 방에 차오를 것 같다. 8,500억 달러까지 얘기를 했던 거고 아마 이번 3월에 저가를 찍고 4월은 긍정적일 것 같다라는 전망을 제가 다시 한번 바꿔서 하고 있다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TJ 잔고가 지금 이만큼 빠졌잖아요. 근데 지금 TJ 잔고가 제가 내려가면 시장이 오르고 TJ 잔고가 오르면 시장 빠진다고 했는데 시장이 이 TJ 잔고 떨어지는데 왜 시장이 빠지나요? 이거는 엔캐리 청산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거는 옛날부터 얘기한 겁니다. 시장이 굳이 밀린다면 이유는 딱 하나다. 엔캐리 청산이다. 여러 번 얘기했던 시기고 근데 얘가 올라가는 시기에 또 밀릴 수 있다고 했지만 분명히 4월 중순쯤 저는 이 세금을 모아서 세금이 들어오는 시기인 이때 분명 돈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얘가 막 차오르는 시기 있는 게 아니라 한순간에 이렇게 차오를 확률이 높다. 그럼 4월은 생각보다 시장이 안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래포 보겠습니다. 이 영래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채권 대기 자금이라고 했죠. 채권으로 돈이 넘어가야 되는데 못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왜 채권 발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현재 1360억 달러고요. 뭐 나쁘지 않은 수준입니다. 이거 신경 쓸 정도는 아니다. 말씀드리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일정입니다. 브로드컴, 코스트코 나왔는데 브로드컴은 좋게 나왔고요. 코스트코는 나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얘는 빠지고 얘는 오르고 이렇게 결론 났고 고용 보고서도 민간 이 비농업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낮게 나왔고요. 그리고 실업률은 예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0.1 정도.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뭐 무조건 나쁘냐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실업률이 과연 이 추세로 높아지는가 아니면 추세로 어떻게 되는가를 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4점에서 4.1로 넘어갔죠. 그럼 이게 4.2로 가는지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3월 10일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 3월 11일 졸지 구인 공고. 제일 중요한 건 12일 소비자 물가지수, 13일 생산자 물가지수, 그리고 3월 14일에 임시 예산안 만료가 있습니다. 제가 13일까지 적어도 뭔가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적어도 13일까지는. 14일이 끝이기 때문에 13일까지 뭔가 나와야 돼요. 아니면 셧다운이겠죠. 그래서 좀 이거를 우리가 지켜보고 있어야 된다 말씀드리겠고요. 이거 넘어갔으니까 CPI랑 PPI 예산안 만료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TJ장고 하락 속도가 줄어서 5천억 달러 유지 중이고 아까 얘기한 대로 세금 유입으로 잘 버티고 있어 4월에 큰 세금 유입이 기대됩니다. 그럼 4월에 생각보다 안 빠질 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다시 하고 있고요. 일본 30년 국채 금리 2.5%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쉽게 안 떨어져요. 그래서 일본 금리 유지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동결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19일 날 금리가 인상될지 동결될지 나오는 게 중요한데 뭐가 나와도 그렇게 큰 안 좋은 쪽으로 임팩트는 안 줄 것 같다. 왜 미리 선반영된 게 있어서. 그리고 3월 급락 나오는 시기가 오히려 하락 매수 기회라고 볼 수 있고 4월은 예상보다 크게 하락이 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요인으로 이번에 빠진다면 매수 기회로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분할입니다. 분할로 천천히 볼 수 있는 기회고요. 4월 세금 유입이 들어오면은 증시는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고 분할 매수 가능 구간입니다. 그래서 눌림 확률이 35%. 더 빠질 수도 있어요. 지금보다. 왜 아직 일본 30년 국채 금리가 안정화 안 나왔기 때문에 더 빠질 수 있는 확률이 35%, 여기서 버티거나 좀 안정적인 흐름 만들 확률이 65%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갑니다. 조금 더 밀릴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뭐다? 엔캐리가 아직 안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뭐다? 분할로 관심 가질 수 있는 구간이고요. 횡보 및 상승 가능성 65% 보면서 나쁘지 않은 흐름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좀 시장의 유동성이나 시장에 대한 전망 방향성에 대해서 매번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 저녁 10시에 영상 올려드리니까 꼭 들어와서 유튜브 구독해 놓으시고 영상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미국 실시간 주요 뉴스나 정보들 저희가 텔레그램에서 이렇게 무료로 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실시간으로 다 올려드리거든요. 이거 무료로 같이 좀 보고 싶다 하시면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800분 들어오셨고요. 그냥 열심히 그냥 저희는 많은 분들이 빠르게 정보를 접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얼 미국 주식 제가 수금일 저녁 10시에 돌아올 테니까 또 뵙는 걸로 하고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번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